LG전자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회전이고 PBR은 4.17로 높은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가 2026년 11.2월에나 도달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전자의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 트윈타워에 들어가 있네요. 사업본부는 홈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사업본부 HS, 에코솔루션 사업본부 E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 MS, 그 다음에 비하이클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본부 VS 4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웨이라고 자기네들의 어떤 경영 철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정도를 걷고 있는지 좀 보죠. 주가입니다. 29만 3천 원으로서 1년 전보다 무려 312.1%가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4.17, 316%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LG가 35.26%, 국민연금공단이 6.42%, 외국인이 32.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높은데 주가를 뒷받칠 만한 경영성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임팩트 1이라는 것은 그 지수가 마이너스 114.5가 내려갔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7조 5,816억 원으로서 4.8% 감소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2,943억 원으로 0.2%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10.6%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율은 마이너스 2.8% 하락했고요. 운영경비가 3조 712억 원으로 9.3% 줄였습니다만 TOE 생산성은 1.07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61억 원으로서 25.6%가 감소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2억 1,3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28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원가회계 영업손익 손익계산서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제공품이 있습니다.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7,898억 원, 연초보다 234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76억 원이 감소됐었습니다. 매출 추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5% 감소했는데 거꾸로 재고는 3%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 마이너스 548억 2,6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등의 사용액이면은 이 상품은 이 A 재고자산 변동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제품과 상품을 또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조 2,891억 원으로서 0.2% 감소했고 운영경비 9.3%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8,407억 원을 뺀
1조 2,30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22.2%, 3.9% 내려갔고요.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3.9%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의 갭이 313억 4,600만 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을 별도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품의 증감액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945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가 그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1101억 원이나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156억 2,500만 원이 돈을 안 썼는데도 재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잡은 건지 전년도에는 평가 손실을 잡은 건지 그러면 왜 환입을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추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52억 1,300만 원은 재고 증가액,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스르프 손익계산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1조 1,92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1,583명이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서 2025년과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3,9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0.8% 상승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4% 상승했고 노동 분배율은 7.8% 상승했습니다.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줬다는 얘기네요.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갑니다. 7,243억 원. 그런데 2.1% 감소했고 광고 선전비는 10.9% 증가했습니다. 운반비는 10.9%. 그러니까 운반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입증하는 내용이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1회전 거의 3개월에 한 번 수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매입 채무는 0.7회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납품협력업체한테 돈을 좀 늦게 주네요. 현금 버퍼율은 16.8%로 나름대로 적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퐁 자본 회수율 1.7%로 0.6%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반증을 하려니까 모순된 반증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입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수량으로 했을 때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된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구두 설명 수치로 설명만 하고 수치는 비공시가 됐습니다. 뭐 반증 불가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니까 다 그냥 흉내내서 따라하는데 매우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8,257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2,992억 원의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종 5,78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9,644억이나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거의 1조 원가량을 차입을 했는데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건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3.3%로 지금 레드존입니다. 50% 이상이면은 경영권을 뺏기는 그런 수준이죠. 위험한 상태와 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1858억 원 이익배당에 해당할 겁니다. 대부분 맞기 때문에 자본 변동포하고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회사의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면은 자유현금 흐름이라기보다는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마이너스면은 언프리한 자금의 흐름이 되었다. 차입을 해서 결국은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3.2배, 이익잉여금 216.1%, 약간 올랐습니다. 1% 올랐네요. 자,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보다 95.2%인데 이것을 기본으로 연말을 매출해 보기로 합니다.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운영경비 기준에서 1 더하기 300% 해서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올해 매출액이 30조 3천억 원대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재료비를 통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똑같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조 원은 넘는다. 여기서 이 사전 또는 사후 예측의 갭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고요. 밑에 것은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좀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좀 구두로 설명을 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꼴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꼴을 예측을 했다면은 실제 결과가 31조 8,580억 원으로 예상을 했을 건데 실제 결과는 29조 5,548억 원이니까 예측을 7.8%나 더 높게 했죠. 그러면 2026년도는 1분기보다는 대부분 여름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분기가 지나면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좀 산출해 보면은 올해는 11.2월에나 도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1.1월인데 0.1개월 늦어지죠. 그러니까 약 연간 2개월 미만의 판매로 이익이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월 말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팔아봐야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이제 연말 남겨놓고 한 1, 2개월 동안 판매한 게 회사 이익이 난다는 거죠. 참 힘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라면 보통 3분기에 끝나가지고 9월 말이면은 10월부터는 4분기 쪽은 파는 대로 다 영업이익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LG전자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비유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LG전자가 연중 박앤세일, 저희가 사는 동네에 대형 말하자면은 대리점이라기보다도 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연중 세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은 거죠. 손익분기점 매출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덤핑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남긴다면은 재료비만 건져도 팔아라. 재료비에서 조금만 얹어서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이익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5%좀 줄였습니다. 1 더하기 300이 아니고 1 더하기 295로 해서 하면은 29조 9,476억 원으로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확정을 어, 사주의 주주들에 대한 약속으로 29조 9천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한 4,378억 원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 저 항상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말 그 박앤세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그래봐야 이제 한 29회전 한 3.7%도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31조 462억 원을 달성했을 때 23억 원을 달성했을 때 영업이익은 1조를 급격히 넘기게 된다. 자, 3.7% 재고 회전율을 올렸는데 이익은 획기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할 때하고 재고가 증대할 때하고 각각의 매출원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목표 이익이 나오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약간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런 목표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이거 이것을 하나의 납품 단가라고 하면 가장 비싼 무슨 뭐 최신형 TV라고 이런 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료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풀리는 게 심리적이겠죠. 1740만 원, 가공비 493만 원,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735만 원, 더해가지고 전체 원가가 2968만 원인데 우리가 한 89만 원만 이익을 조금 남기겠다. 그래서 판매 단가는 3057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슬풋 관점에서는 그거 아니고 그냥 2,990만 원에 합시다.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 총계 여기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깎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크게 내려가니까 어, 스르폿만큼의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재고가 감소 수준 때는 30만 원 정도 더 이익이 나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한 54만 8,807원이 더 이익이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은 2,990만 원 팔았을 때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는 5만 1,600원이 더 적게 영업이익이 나고, 재고 증가할 때는 스르폿보다 27,378원이 더 이익이 납니다. 어, 매출을 더 증가시켰을 때 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재고만 가지고 또 판매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졸지에 그 스르폿은 117만으로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는 50만 원밖에 나질 않아서 스르폿 이익보다 6,689억 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적게 나고,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스르폿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가정해서 그 2,990만 원 이상으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럴 때는 생산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쓸데없는 돈은 안 쓰니까 생산한다고 자재도 안 들어가고 운영 경비도 더 안 들어가겠죠. 고정비 나가는 거는 뭐 고정비 나가는 겁니다. 생산 증가할 때는 거꾸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초부터 덤핑하지 말아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LG웨이를 얘기했는데 정도 경영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정도 경영 이전에 본인들의 그 이익을 내야 되니까 어느 길로 갈 거냐, 스루프트웨이로 가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을 좀 해보고 싶네요. 나머지 자료들 다 템플릿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출적이고요.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